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일주기 추모식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야당과 공동 주최이기 때문에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는 겁니다. 이에 야당이 공동 주최에서 빠지기로 하고 유족이 다시 옆자리를 비워두겠다며 초청했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첫 소식 구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마련한 추모 행사로 알고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야당이 공동 주최하는 등 정치 집회임을 확인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공동 주최에서 빠지겠다며 윤 대통령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정중하게 추모 집회에 참석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유가족 단체도 야당과 공동 주최를 하게 된 건 경찰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유가족들 옆자리를 비워두겠다고 재차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불참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과 이미 상당 기간 동안 같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정치 집회라는 본질은 변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집회에 불참하는 대신 별도 추모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당 지도부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내일 지도부의 참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예라는 존칭으로 불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TK 민심 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중동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부를 물으며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17개월 만에 재회입니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위대한 지도자로 치켜세웠습니다.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이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예라는 존칭으로 부르며 위로의 말도 전했습니다.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 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TK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통 지지층을 다지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유족 대표로 윤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박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을 언급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자 저의 꿈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곳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의 꿈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같은 꿈을 강조하며 사실상 보수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두 사람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정희 전 대통령 외역을 함께 참배하며 수행원 없이 비공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네, 배양진 기자. 비공개긴 하지만 어떤 대화가 좀 이루어졌는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따로 수행원이나 유가족이 동행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 전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참배를 마친 뒤 오솔길을 통해서 함께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걸로 전해집니다. 네, 한때는 검사와 피의자 사이였지만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보수 진영의 전현직 대통령이죠. 보수 통합을 위해 손을 잡은 자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농단 수사 시기 윤 대통령은 특검 수사팀장이었고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은 순방 직후 곧바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도 함께 꿈을 꾼다, 같은 꿈을 꾼다는 말로 보수 통합 메시지에 호응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때 대립했던 두 사람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 발전이란 보수 정치의 지향점에선 만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전통 지지층이 많은 대구, 경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당은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K 지역에서 이른바 친박 후보들이 분열해서 난립해서 분열할 경우 총선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대통령실에선 오늘 만남이 보수 통합과 지지층 결집에 신호탄이 되길 바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하려던 전청조 씨가 최근에도 사기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저희 취재진에게 전 씨가 시그니엘에 사는 이웃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고 50조 넘는 현금이 있다며 은행 잔고까지 보여줬다면서 자신이 아는 피해액만 10억 원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어제 전 씨의 집으로 항의 방문까지 갔다는데 먼저 이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가 살던 시그니엘 주민인 유튜버 A씨. 지난 6월 이곳 42층 라운지에서 경호원을 대동한 전 씨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는 게 뭐 파라다이스 호텔에 자기가 뭐 혼외자고 뭐 이러면서 재벌 3세다. 알려지면 안 된다. 글로벌 IT 기업의 대주주라던 전 씨는 남현희 씨를 자신의 아내로 소개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뭐 엔비디아 대주주고 뭐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뭐 남현이 알죠? 이러면서 네 이제 와이프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후 전 씨는 A 씨와의 지인들과도 친분을 쌓은 뒤 이들에게 몰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IT를 해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벽에 줌미팅을 해요. 직원들과. 나는 엔비디아를 안다. 엔비디아를 안다. 네, 저 엔비디아 대주주입니다, 여러분. 시가총액 1,400조 원에 달하는 엔비디아 대주주로 자신을 소개하며 투자를 유치한 겁니다. 5명에서 6명이 어제까지 들었을 땐 8억이었는데 10억이 넘는다. 전 씨 사기 행각이 보도되자 피해자들은 어제 뒤늦게 전 씨와 남 씨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후 본가로 옮긴 남 씨를 전 씨가 다시 찾아가자 남 씨 어머니는 전 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전 씨를 체포해 오늘 아침까지 조사한 데 이어 전 씨는 사기 혐의로도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홍콩에선 주말마다 공원 길거리에 모여 앉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갈 데가 없어서 상자 깔고 앉아 시간 보내는 겁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50년 전부터 외국인 가사 노동자 썼습니다. 효과도 있겠지만 문제도 많습니다. 근무 환경 열악하고 적은 돈에 장시간 일한다는 겁니다. 집주인 학대에 24kg 몸무게로 숨진 가사 노동자가 논란이 되는 등 갑질과 폭행 문제 자주 발생합니다. 휴일도 제대로 보장 못 받고 세탁실 같은 곳에서 쪽잠 자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우리도 빠르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 노동자 시범 운영해보고 확대할지 말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들을 한 평 이상 고시원에서 지내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 사업을 맡은 한 업체의 계획서입니다. 노동자들이 지낼 곳으로 고시원을 제안했습니다. 여성 전용 숙소에 화장실과 샤워 시설을 보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의 크기는 3.3제곱미터. 한 평은 넘을 것이고 라면과 밥, 김치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외국인 가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장 안 좋은 방식으로 정부 기획안에 지금 외국인 이주 노동자 주거 형태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거든요. 고시원 숙소가 논란이 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확정안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이 업체의 계획을 러프하게 한 건데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업체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관계자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기숙사형도 알아보고 있고 고시원형도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하지만 초기 계획부터 3.3제곱미터 이상의 숙소가 제한된 것 자체가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시원을 배정한 이유에 대해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은 처음부터 숙소비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부산 서면역 앞에는 서면 문화로란 이름의 거리가 있는데 부산 시민들이 일부러 피해 다니는 곳이라고 합니다. 밤낮 안 가리고 술판과 노름판이 벌어지고 싸움도 예산일이기 때문입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부산 서면역 9번 출구 앞입니다. 음식점과 은행 같은 곳이 있는 평범한 거리인데요. 서면 문화로라고 이름 붙은 이곳에서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출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돈과 술병도 보입니다. 편의점 앞에선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난 땡기면 안 돼. 우리 사건 처리할 거야, 두 분 다. 경찰이 와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삿대질은 기본이고, 뭐 멱살도 잡고 뭐. 다른 한쪽에 비둘기떼가 몰려듭니다. 아무렇게나 버린 도시락과 쓰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가장 심각해요. 대면도 한 번씩 치우고 그래. 휴지하고 이렇게 위생장갑하고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우고 이래야 돼. 이곳엔 10여 년 전부터 노숙인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합니다. 아예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뭐 때문에 그런지 저건 진짜 시민으로서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지금은 노숙인보단 멀쩡히 집도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은 주소지가 어디신데? 원래? 청구 1차 바로 앞에. 나는 노숙 안 해. 내가 먹고 싶어서 여기 왔어.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계속 민원이 말을 하지. 낮에 벌어졌던 술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깔고 앉았던 상자, 그리고 먹다 버린 술병, 담배 꽁초까지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볼일을 봅니다. 낮에도 거리에 있던 한 명은 밤이 되자 아예 길에 드러눕습니다. 사람들도 익숙한 듯 지나갑니다. 선생님, 왜 바닥에 계세요? 어쩌라고? 되게 안 들어가셔요? 안 가. 못 잡아. 은행 앞에선 또 한 번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째려고요. 대근 있으세요? 네. 우리 노숙자인데 왜? 어쨌든 여기 영업장 앞이잖아요. 부산은. 문 닫았잖아요. 가요, 좀 왜 그래요, 또.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겐 괴로움,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지나가면 제 앞으로 술병을 던져서 피본 적도 많고 제가 이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늘 무서워요. 구청이든 경찰서든 아무리 신고를 해도 답이 없어요. 경찰과 지자체 합동 단속은 2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은 저희가 따로 한 건 없고 저희가 단속 권한이 원래 없습니다. 오전 9시, 오늘도 술판은 다시 벌어졌습니다. 여긴 원래 이런 곳이다. 해결이 안 된단 말로는 무엇도 바꿀 수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